네, 안녕하세요. CNR 코리아 수학연구원 이재준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주제를 특강으로 준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심 끝에 최근에 화두 이재용 회장의 발언도 있었고, 삼성전자의 최근에 주력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나왔던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쭉 나오는데요. 더 벨 뉴스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달라진 비메모리 발언, 이재용 자신감, 비메모리 반도체 키운다, 4분기 반도체 영업이 급감, 이재용 비메모리에 집중한다, 특징주 알파홀딩스,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소식의 강세,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의 증시를 살펴보면은 1월 들면서 반도체 업종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인 부분이 두 가지 이슈가 상존을 하는데요. 대외적인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적인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가 낙폭과대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적으로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내적인데요. 지금 방금 제가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1월 31일 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뉴스를 살펴보면은 2월 23일부터 2018년이죠. 반도체 단지에서 신공장 착수공에 나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기사였습니다. 올해의 기사가 아니라 작년에 2월 23일에 화성에 있는 반도체 단지의 신공장 착공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화성의 18라인을 이제 가동을 해서 초미세 공정인 장비인 EUV 극자외선으로 공정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육성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용식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총괄 김기나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이랑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인 사장이 동시에 참석을 했고요. 이 결국 18라인이 7나노미터에 대한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생산을 하는 EUV 전용 라인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EUV 장비 반입 대수는 업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결국 삼성이 화성의 18라인을 가동을 해서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DS 사업 부분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내에 최고의 반도체 생산 전문가로 꼽히는 정은수 사장을 영입하는 등 선임하는 등 해가지고 파운드리 산업의 역량의 강화를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570억 달러, 원화로 한 60조 이상이 나오고 2021년에는 830억 달러 이상, 원화로 90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 1위는 대만의 TSMC인데요. 전체 시장의 50%를 마켓시어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뭐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 거기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키우냐? 결국은 4차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육성을 시키겠고,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정체기, 이제 성숙기가 지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크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를 작용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무엇이냐? 일단 그 부분을 알아야겠죠. 앞서 뉴스를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부분, 기억, 기록,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실현하는 장치,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 보관하고 필요한 시점에 빼낼 수 있는 장치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 전류가 작동을 할 때 메모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메모리들이 정보가 기억하고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PC를 틀었었을 때 컴퓨터를 이제 오픈을 했었을 때, 온을 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저장 장치에서 서류들이나 메모리들, 기억들이나 어떠한 문서들이 있죠. 그것들은 다 무엇이냐? 결국 이 메모리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저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논리, 작업 등과 같이 정보 처리 목적으로 쓰이고 계산 분석 기능을 하나의 칩에 통합하여 핸드폰 내에 CD, AMA 칩이나 PC 등의 CPU 칩처럼 전자통신기기의 PC에 내장을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냐? 안에서 저희가 어떠한 프로세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것들을 작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설치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어떤 부분을 웹을 다운받았을 때,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 이런 부분들도 다 결국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는 대표적인 게 D램, 그 다음에 S램, V램, 낸드 플래시도 있습니다. 자, D램 많이 얘기 나오죠. 삼성전자 실적의 큰 포션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D램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재고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D램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 결국은 가격이 하락해서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D램은 무엇이냐? 반도체의 기억 소자로 전기를 넣은 상태에서도 일정 주기마다 동적을 가하지 않으면 기억된 정보가 지워지는 램, 컴퓨터의 기억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램에는 서버 D램이 있고요. 모바일 D램이 있습니다. 전기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도 전류가 흘러서 작동을 하는 건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기억이 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D램은 이 컴퓨터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기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램은 전원 공급이 지속되는 한 기억이 유지되는 점이 있다. S램은 뭐냐? 우리 컴퓨터를 계속 켜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이 지속되고 있죠. 그럼 기억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V램은 다이나믹 D램의 기능을 부과하여 판독 능력을 강화한 건데 V는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램에 D램이 플러스가 혼합이 돼가지고 판독 능력을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D램의 업그레이드판은 결국 V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거는 CPU 많이 얘기 들어봤죠.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정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합니다. 모바일형 메모리 칩으로 어플리케이션 작동과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반도체. 우리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작동시키죠. 그럼 모바일용에서 메모리 칩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처리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핵심 반도체가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미지 센서.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이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한 다음에 이미지로 보여주는 반도체를 이미지 센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관리하는 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IC라고 해서 아날로그 양이 증폭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전자회로를 해가지고 제어하는 부분, 그 소자를 아날로그 I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막 들어왔었을 때 제어하는 기능이 아날로그 IC다. 그 다음에 주문형 반도체는 ASIC라고 부르는데
고객의 요구대로 특수한 기능을 회로를 설계해서 생산하는 특정 용도의 제품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이 어떠한 부분을 설치해줘, 회로를 만들어줘 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주문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결국 키워드는 저장 기억을 하냐? 그러면 메모리고요. 비메모리는 처리, 데이터를 처리하고 응용을 하고 그래픽 처리라는 그런 부분은 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겠는데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58%, 미국은 28%, 일본이 9%, 대만이 5%로서 한국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큽니다. 메모리 쪽, D램 쪽, 그 다음에 V램, S램, 랜드 쪽을 말합니다. 랜드 플래시.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미국이 70%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9%, 일본이 6%, 대만 8%, 중국이 4%, 우리나라는 3%. 글로벌 국가에서 선진 국가에서도 거의 꼴찌죠. 그 말은 건 뭐냐? 미국이 일단 선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시장 주요 캐파를 많이 늘려놓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반도체 전체를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16.1%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 원래 과거에는 인텔이 1위였는데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치고 솟아오르면서 반도체 전체에서는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는 SK 하이닉스고요. 4위는 마이크론입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7.7%, 6.1%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업별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48%, 한국이 아까 전에 1위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이 48%고 SK 하이닉스가 25%.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거의 70% 이상, 75%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마이크론이 20%, 그 다음에 도시바가 7%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격차가 아직 한국 기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를 보면은 인텔이 57%입니다. 비메모리 부분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2위가 브로드컴, 3위가 퀄컴이고요. 브로드컴과 퀄컴은 15%씩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TI가 13%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아까 3%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현재 장비주들, 소재주들, O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공정 관리가 있습니다.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요. 전공정은 흔히 말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나뉘고요. 후공정은 패키징,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도체를 이제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공정, 앞에 이루어지는 공정이 있고요. 뒤에 이루어지는 공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팹리스란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지 센서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통신 칩, CPU 등 제품군을 설계만 하는 거예요. 설계. 흔히 말해서 설계도만 짜고 어떻게 이렇게 설계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산을 하는 거를 이 팹리스의 도면의 설계에 따라서 위탁 생산하는, 흔히 다시 말하면 OEM 같은 업체죠. 그게 바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의 18라인 그 공장을 이제 관리를 가동시킨다라는 부분이 비메모리를 육성하겠다라는 거고 파운드리를 키우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공정은 패키징과 테스트가 있는데 패키징은 반도체를 포장하는 거고요. 밀봉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테스트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흔히 말해서 뭐 품질 관리, QC라고 얘기도 하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정관리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정에서는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중에 팹리스 업체는 어디가 있냐? 알파홀딩스, TLI, INC, 텔렉시스, 실리콘웍스, 어보브 반도체, NCN 등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관심 있는 기업은 실리콘웍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리콘웍스는 현재 올해 실적으로 봤었을 때 PER 수준은 거의 최하단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OLED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에서 3분기 때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패널 생산, 패널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실리콘웍스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정에서 파운드리 업체, 흔히 말해서 대기업이죠. 거의 DB하이텍,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그러면서 위탁 설계를 한 거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공정은 패키징 업체가 있고 테스트 업체가 있는데요. 패키징 업체로는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SFA 반도체가 있고요. 테스트 업체는 테스나, 아이텍 반도체, DI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거론한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패키징 쪽에서는 SFA 반도체, 테스트 업체에서는 테스나나 DI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종목에 대한 부분이 후에 얘기를 하면 차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팹리스 및 파운드리 기업이 주 어떤 내용을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까 알파홀딩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세이프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LI는 LCD 패널용 T콘 및 드라이브 IC 개발을 하고요. 실리콘웍스도 드라이브 IC 및 T콘 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INC는 모바일 TV용 RF 및 베이스밴드 칩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텔렉시스는 통신용 및 자동차용 칩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전장화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설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보브 반도체는 가전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개발을 하고요. NCN 구 회사명이 넥스칩이었죠. 영상 보안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G스는 반도체 설계에 그다음에 EM코어 소프트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기업을 살펴보면은 네페스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비메모리 후공정 및 팔로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로 핑거프린터 센서, 이미지 센서입니다. 패키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나는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텍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 테스트를 하는 기업, 그리고 FST는 반도체 재료인 펠리클을 제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게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비주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전공정인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있다. 팹리스는 설계를 한다고 반도체 설계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파운드리는 그거에 대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공정으로는 패키징과 테스트가 있고요.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를 포장하는 거. 반도체 테스트는 그 반도체를 바탕으로 테스트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아래 URL을 통해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의나 어떤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